현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토마스 헤더윅입니다. 왜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는 학교 프로젝트에서도 토마스 헤더윅 같은 비범하고 과감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할까요? 서울시가 지난 28일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만들기 위한 공모의 당선작을 영국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소리 풍경으로 최종 선정을 하였습니다. 헤더윅의 계획대로 잘 시공만 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힘이 한 도시의 이미지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바꾸는지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헤더윅의 디자인은 의미가 있죠. 그가 디자인한 건축물은 런던 밖의 어떤 도시에 자리 잡아도 랜드마크가 됩니다. 본인의 디자인이 좀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헤더윅이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를 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주목하세요. 먼저 저희는 헤더윅이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디자인 영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헤더윅이 디자인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따라서 새로운 건축물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이너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3D로 구체화하는 방법까지 전부 이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죠. 먼저 토마스 헤더윅의 디자인 철학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테드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헤더윅은 건축의 감정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는 건축물이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 영혼을 고양시키며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디자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건물이 된다면 건물의 수명도 40년이 아닌 1000년을 이어가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존중합니다. 기존의 역사적인 구조물을 존중하고 이를 되살려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케이프타운의 곡물창고 프로젝트가 그 예입니다. 기존의 역사적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실현합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합니다. 자연 요소를 건축 디자인에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상하이의 천그루의 나무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노들섬에 지어지는 디자인과 로프트 아일랜드 프로젝트에서도 볼 수 있죠. 이러한 건축물을 통해 도시 환경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조화로운 디자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혁신적인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건축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냅니다. 싱가포르의 대학 건축물 프로젝트에서 복도가 없는 건물을 설계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런 예시는 수도 없습니다. 접히는 브릿지, 팽이 의자 등 그의 프로젝트 전반에서 볼 수 있죠. 이는 기존의 디자인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접근을 통해 기능성과 창의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양한 협업을 합니다. 헤더윅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프로젝트에 창의성을 더합니다. 상하이 1000개 나무 프로젝트에서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건축물에 더 깊은 의미와 미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지역 예술가들은 그래피티 예술가들인데 1000개의 나무가 보이는 반대쪽의 벽면에 그들의 작품을 하나씩 인면으로 만들었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건축을 중요시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대신 기존 구조물을 재활용하고 새 생명을 물어넣는 방식으로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감성적 영역을 중시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물을 지어 기능적인 요구가 끝나 철거되는 건물이 아닌 10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문화유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그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이 5가지 건축 철학을 챗 GPT에게 알려주고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특정한 프로젝트를 지정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나무라는 키워드에 꽂혀 있는 것 같고 너무 복잡한 건물을 만들어내고 있어 단순하게 디자인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계속 큰 규모를 가져오는 것 같아 스케일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꽃잎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고 부드러운 디자인을 요청했습니다. 어떤가요? 건축가의 디자인 철학을 응용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헤더윅의 감성이 느껴지시나요? 이 중 마지막 건물을 라이너로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드래그 드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클릭 클릭, 네, 이렇게 클릭 2번으로 사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창문의 개수를 먼저 한번 파악해 줄게요. 앞쪽에 3개가 있는 것 같고 양 옆에 2개가 있고 뒤쪽에 3개 해서 3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총 8개의 이 창문이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중심에다가 해주고 CI 스페이스바 0 스페이스바에서 위쪽으로 수직으로 만들어 놓고 한 2만 정도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이 높이는 한 C 스페이스바 V 스페이스바에서 높이는 한 10,000 정도, 네, 한 층의 높이가 10,000 정도로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 포인트가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있다고 해서 총 8개의 창문이 나와야 되니까 16개의 어떤 그 포인트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디바이드를 해서 이거를 16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부터 어떤 커브를 사용해 줄 거냐면요, 이 인터 커브를 사용해 줄 겁니다. 이거는 이 점을 반드시 통과하는 커브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이를 다 설정해 줬기 때문에 인터 커브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네, 이렇게 클릭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곽 라인이 뭔가 이 저희 샘플 사진이랑 좀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려고 하나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위로 봉긋하게 올라가 있는 거를 보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래스하퍼를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따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스하퍼를 열어주시고 제가 이 원을 좀 스케일을 줄여볼게요. SC2 해서 뭐 한 16,000 C 스페이스바 V 스페이스바에서 이 아래쪽에는 더 작게 한 5,000 정도 되는 이 원을 이용하겠습니다. 이 3개의 선을 이용할 건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커브를 이렇게 3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하나부터 우클릭해서 set one surface, set one 커브 해주고, 우클릭해서 set one 커브 라인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set one 커브 해줍니다. 네, 요건 지금 다 라이너에서 필요 없으니까 잠깐 하이드 시켜주고, 이 선들을 제가 디바이드를 시켜줄게요. 디바이드 커브를 시켜줄게요. 카운트는 16개니까 16개의 어떤 배수로 카운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2배만 한번 해볼게요. 2배 해서 카운트는 이렇게 일단 32겠죠? 32로 넣어주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3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커브를 하나씩 찍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바이드 커브를 하게 되면은 이 포인트들을 제가 구할 수 있어요. 이 포인트들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커브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커브를. 그래서 여기 커브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쪽에 스파인에 가서 넙스 커브로 하겠습니다. 넙스 커브를 하나 만들어 주고, 이 넙스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들을 넣어 줘야 되는데 한번 잘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하나씩 포인트로 넣어 주고, 이렇게 됐을 때 머지된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전부 다 그래프트 시켜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3개의 리스트만 이 브런치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게 되면은, 이거 3개나 낼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게 되면은 지금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이 2개의 원부터 한번 맞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게 수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수직이 될 것 같나요? 45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 20도 정도 더, 네, 이 정도면 거의 맞은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선을 맞춰줬고, 이 개수를 조금 더 늘리게 되면은 이 곡선과 더 꼭 맞는 커브들을 계속 생성하게 되는 거죠. 4 정도 만들어주고,
이 만들어진 커브로 제가 로프트를 시켜 보겠습니다. 로프트 하게 되면은 커브들을 넣어주면은, 이건 지금 다 플래튼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빠져 있는데 옵션에서 우클릭해서 옵션에서 클로즈 하고서 커밋을 시켜주면 네, 이렇게 막히게 되고, 굳이 이렇게 점들까지 다 볼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A에서 잠깐 다 숨겨주고 컨트롤 Q 해서 이 결과값만 놓고 본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맞출 수 있도록, 원하는 형태와 비슷해 보이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신 거는 디자인을 잘하기 위한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실무를 해오면 해올수록 디자인보다는 예상과 현실적인 문제들로 타협하는 경우가 뭐 한 90% 이상인 것 같다고 느낍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는 참 디자인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고 스스로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프로젝트를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나마 제가 공부한 것을 공유하고 또 디자인 아이디어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말 독특한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서 영감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더욱 발전하려는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헤더익 말고 건축가들의 리뷰를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해 놓고 그 영감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감성을 생각하는 건축물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고 헤더익처럼 전 세계가 사랑하는 건축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양질의 건축 콘텐츠를 여러분의 홈 화면에 띄우기 위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